나랑 안 맞는 가족 때문에 괴로울 때 여러분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압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니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자존감이 바닥이 됐다. 형제 자매와의 갈등으로 속이 썩고 있다 등 온갖 고민들이 많더군요. 사실 남이면 마음 안 맞으면 안 보면 그만인데 가족이라서 완전히 끊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부모님은 더 연로해지고 형제 자매도 각자의 삶이 복잡해지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럴 때 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과 함께 연예인 사례, 철학자들 말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미워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다 사랑만 하고 지낼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참아도 상대방이 계속 상처를 주거나 어릴 때부터 악연처럼 쌓여온 게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괜히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는 말이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갑니다. 실은 미워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우리 가족 중 누구누구가 너무 싫다, 밉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이 방법을 제안하는 이유는 미움을 숨기면 괴로움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철학자 니체도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부정하면 더 증폭된다고 했어요. 연예인 중에도 박미선 씨가 가족 문제로 한 예능에 나와서 속으로만 참고 살다 보니 미움이 커져서 결국 다른 데서 폭발하더라.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가족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말을 못해서 힘들었는데 가족이랑 대화가 될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서로 감정 터놓고 말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 분이 댓글에서 나는 상처받았다는 걸 가족에게 몇십 년 만에 처음 말했더니 우리 가족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부모나 형제도 있긴 합니다. 예능인 김구라 씨가 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인데도 끝까지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본인은 그럴 땐 중간에 누군가를 끼워서 대화 자리를 마련하거나 한번 적어도 편지를 써보라고 권하곤 했답니다. 철학자 장자는 소통은 서로가 귀 기울이고자 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한쪽이 아예 귀를 닫아버리면 어렵긴 하죠. 그래도 일단 내가 생각하는 피해와 서운함을 한 번쯤은 직접 표현하는 시도는 해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안 보냐는 말이 늘 따라오지만 실제로 댓글들 보면 가족과 멀어지니 인생이 좋아졌다, 건강도 회복되고 우울증도 나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연예인 오은영 박사도 상담에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이라 해도 다 같이 있을 때 불행하다면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을 수 있다. 어떤 분은 진짜 안 보고 살기 시작했더니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해방된 느낌이었다고 하셨죠.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듯 나 자신이 생각하고 선택한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도 억지로 보면서 매일 고통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 번째로 가족을 특별 취급하지 말고 특정 인간관계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라 하면 무조건 가깝고 끈끈해야 한다는 통념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남보다 못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가령 부모가 자녀를 비난만 하거나 형제 자매가 내 등골만 빼먹고 은혜도 모른다거나요. 이럴 때 내가 이건 그냥 남이었어도 벌써 단절했을 관계인데 가족이라 붙들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연예인 이영자 씨도 가족 문제로 힘들 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선을 두고 보자라고 마인드를 바꿨더니 훨씬 편해졌다고 해요. 철학자 공자가 인간관계의 중용을 말했지만 그건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 가족이니까 다 용서해라, 이런 건 현실과 맞지 않아요. 다섯 번째로 그래도 부모니까, 그래도 형제니까라는 사고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심어요. 그런데 댓글들을 봐도 알 수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폭언하거나 무관심해도 넌 자식이니까 참아야지 하고
형제 자매가 내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아도 그래도 가족인데 네가 이해해 줘라고들 합니다. 그러다 결국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연예인 강호동 씨가 황금 인맥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족 중에 문제가 있으면 그 역시 예외가 없다고 들었어요. 가족이라도 철저히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과도한 기대는 실망과 미움을 낳는다라고 했는데 가족에게 그래도 우리 부모지 형제지 이런 기대가 너무 크니까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미움이 커지면 제3자를 통해 대화하거나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가족끼리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면 두세 명만 모여 얘기하면 싸움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지인 중에 중재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자리에 함께 해달라 요청해 보세요. 연예인 중에는 방송인 김태균 씨가 한때 가족 갈등이 심해서 절친한 동료 개그맨을 중재자로 세운 적이 있다고 하죠.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다른 시각이 개입해야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딱히 나설 사람이 없다면 가족 상담센터나 심리 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60대, 70대라고 해서 늦은 건 전혀 아닙니다. 한번 전문의나 상담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상황을 짚어보면 생각보다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 어쩔 수 없이 부모 형제와 마주해야 할 때는 짧고 효율적인 만남을 추천합니다. 가령 명절이나 안어버이드한 상황이 있을 때 길게 붙어 있으면 결국 갈등이 터지거든요. 차라리 인사 정도만 하고 일정이 있다든지 다른 약속을 잡았다고 해서 빨리 자리를 뜨세요. 배우 이병헌 씨가 실제로 친지들 모임에 잠깐 들르고 일찍 빠지기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오랜 시간 자리에 붙어 있으면 불편함이 커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 스케줄 핑계를 대고 짧게 인사만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누군가와 어울릴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적당히 즐기고 헤어지는 것이 서로 피로를 줄이는 길이라 했으니 가족 사이에도 딱 그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여덟 번째로 가족 때문에 내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다른 데 두세요. 예를 들어 내 취미나 친구들 혹은 봉사나 일 같은 곳에서 자아 실현을 하는 겁니다. 가족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지옥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연예인 가수 아이유 씨가 말했는데 한창 힘들 때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결국 음악 작업에 더 집중하니까 상처가 조금씩 나아졌다고 해요. 철학자 칸트도 자존감에 뿌리는 타인 평가나 가족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확립하는 이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 가치와 행복의 근원을 가족에게만 두지 않아야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아홉 번째로 상대방 부모나 형제도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걸 떠올려 보세요. 약간 극단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답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거고 그게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알 수 없구나 하고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로 이 인간과 갈등을 끝내야겠다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배우 전지현 씨가 가족 문제로 고민이 있었을 때 결국 부모님도 언젠가 사라지실 분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 마음이 한편 가볍고 한편 쓸쓸해졌다고 해요. 철학자 장자는 사별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섭리라고 본 사람이잖아요. 생사를 달리 보지 말라는 게 그의 말이지만 결국 이 관계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집착과 원망이 조금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한 나를 지키면서 효도나 가족 역할을 내가 정한 선에서 해도 괜찮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부모가 아프거나 형제가 도움을 청하면 가족이니까 전적으로 도와야 해라고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헌신하면 결국 또 나만 희생하고 원망이 쌓여요. 연예인 중에서 박명수 씨가 가족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빚 보증을 섰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다고 공개한 바 있어요. 결국 자기 가정도 위태로워졌었죠. 철학자 몽테뉴도 말했다고 전해져요. 과도한 도움은 부담이 되어 서로를 해칠 수 있다. 가족을 돕는 것도 내가 괜찮은 범위 내에서 결정할 일이지 무조건적인 희생이 미덕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 가족이어도 미워하는 마음을 부정하지 말자. 둘 대화 시도는 해보대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다. 셋 일단 당분간 안 보고 지내도 된다. 넷 가족을 특별 취급하지 않고
인간관계 하나로 보자. 5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는 말버리기. 6째 삼자나 전문 상담 도움 받아보기. 7 만날 땐 짧고 효율적으로 8 삶의 무게중심을 다른 곳에 둬서 가족 문제가 인생 전부 흔들지 않게 하기. 9 가족도 언젠가 영원히 떠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14가 감당 가능할 만큼만 돕고 간섭은 최소화.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대놓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점차 편안해집니다. 내가 이걸 미뤄둔 채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니에요. 무언가 시도했다가 안 되면 과감히 손을 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60대, 70대라 해도 늦지 않았어요. 어차피 부모님은 90이나 100세까지 사실 수도 있고 형제 자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살며 갈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더 힘들기만 하니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족이라서 맞춰야 된다는 고정관념 너무 크게 갖지 마세요. 정말 보기 싫으면 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여러분을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공자가 말한 효도 사실 그 근본이 사랑과 존중에 있지. 강제나 희생이 아니잖아요. 부모 형제가 정말 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갈등을 유발한다면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끊거나 멀리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주변에서 그래도 가족인데 부모가 죽고 나면 후회한다 식으로 말해서 죄책감을 더하곤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정작 가족들, 본인은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했는가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무시당한 상태에서 죽고 난 뒤 후회가 두려워 그냥 희생만 하다 보면 정작 내 건강과 정신이 망가집니다. 진정한 후회 없이 살려면 내가 내 마음을 존중해줘야 해요. 연예인 이영자 씨가 어릴 적 가족에게서 받았던 상처를 방송에서 토로한 적이 있죠. 가족이긴 하지만 난 어쨌든 한 인간이고 이 마음은 내 소유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 괴로웠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다가 자아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후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됐다고 해요. 그러니 혹시 관계 개선이든 단절이든 모든 선택은 우선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듣고 나서 마음 한쪽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시길 바라요. 혹시라도 지금 막막하고 힘든 분들은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도 안 맞으면 안 봐도 되고 그게 미안하면 최소한으로만 만나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상대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먼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방법 중에서 내 상황에 맞는 걸 골라서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예인 사례, 철학자들의 말, 또 댓글 속 통찰들을 잔뜩 담아봤는데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족과의 문제에 짓눌리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나가세요. 건정맨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하루 되세요.